자, 일단 시작할 거고, 우리 지난번에 세 문제 더 한 거 있어. 그럼 그거 먼저 해보자. 뭐, 21쪽이지? 21쪽부터 세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직선 들어갈 거야. 자, 삼각형의 가계 이등분 선 나왔어. 엄청 중요한 거고. 자, 이거는 이 내용은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사실. 중학교 때 배운 건데 고3 때까지 언제든지 나와. 그래서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될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외곽을 이등분할 때 어떻게 되냐 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내분점이다 라고 써져 있지. 자, 중선 아니고 각을 이등분한 거야. 중선 아닐 수 있고. 자, 이랬을 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A, B, C, D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단 말이야. 자, 이랬을 때 결론 A 대 B는 C 대 D다. 요게 이제 닮음에서 나올 거야. 그래서 중2 때 배운 거라고. 자, 그래서 A 대 B는 C 대 D다.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이다. 요거 일단 기억해 줘야 되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점 P를 보면 결국 BC를 요놈 대 요놈으로 내분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점 P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BC를 AB 대 AC로 내분한 점이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 항상 아무튼간 우리 가계이동분선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이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주면 돼. 그래서 당연히 요 P를 내가 구해야 된다면 내분점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구하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외곽을 이등분한 게 있어. 자, 이것은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이거 외분점이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게 나올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어. 이게 과연 문제 나올까 고민을 해봤는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외분점이 빠졌기 때문에 안 나오려나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요 사실 자체는 외분점을 안 배워도 중학교 때 이미 나온 거고 닮음만 이용해도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분명히 이걸 좋아하는 선생님이 막 곳곳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선생님들은 뭐 이런 거 내는 거 좋아해. 아, 뭐 외분점 몰라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봐보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각을 이등분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여기를 Q라고 할 거고. 자, 얘도 똑같거든. 자, A, B를 A라고 할 거고 A, C를 B라고 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요놈 대 요놈이 C, D라고 하면 얘도 똑같이 A 대 B는 C 대 D다가 되는 거야. 자, 이걸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 막 이렇게 하니까 괜히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 왼 대 오는 왼 대 오다 그랬지. 자, 우리가 관점을 이렇게 바꿔볼게. 자, 여기서 도착 지점이 P야. 무조건 도착 지점을 P다라고 하면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에서 출발 대 오른쪽에서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왼쪽 오른쪽이지.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에서 출발 대 오른쪽에서 출발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버리면 돼.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이거는 적진 않을게. 책엔 적혀 있는데 Q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BC를 AB 대 AC로 외분한 점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외분점은 안 배웠으니까
되니까 칠판에서는 뺄게. 근데 이렇게 나오더라도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5대 2라고 해봐. 그러면 3이라고 할게. 5대 3이라면 2대 3.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미 이런 거 이미 문제 있었어. 외분점을 몰라도 충분히 내분점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빠진 거야. 마치 원래 교육과정에서 막 빠지고 하는 게 목표로는 내세우는 목표로는 뭐 사교육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학생들의 공부 뭐 부담을 말만 바뀌고 다 나와 어차피. 게다가 외분점은 원래 외분점이 있을 때도 선생님들에 따라서 외분점으로 구하지 말고 그냥 내분으로 해.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 그래서 말만 빠졌지 사실상 문제는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자. 자 그러면 43번을 한번 봐보면 자 좌표 평면위의 세 점이 어쩌고저쩌고 막 있대. 그래서 OAB 뭐 각 A의 내각의 이등분선이야. 외각의 이등분선이 어쩌고저쩌고 막 나왔네. 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되나. 자 요 놈은 지금 보면 얘는 이제 내가 보통 이런 거 그림 그릴 때 그냥 막 그리잖아. 보기 좋게 그냥. 근데 얘는 그냥 좌표대로 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느낌적으로 봤을 때 0,0, 8,6, 8,0 뭔가 좌표에 공통점이 보이지. 이거 직각 나올 수도 있거든. 좌표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맞춰서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5, 0,0이고 그 다음에 B를 먼저 해보면 여기가 B인데 여기가 8,0이야.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있고 8,6이야.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지 일단. 그래서 좌표에 맞춰서 한번 그려보자. 문제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좌표를 맞출까 그냥 갈까 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야. 자 일단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자 A의 내각의 이등분선 여기를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외곽의 이등분선이랑 뭐 OB의 교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잠깐만 요거는 약간 문제 수정을 할게. 자 뭐라고 할 거냐면 자 지금 두 번째 줄에 왼쪽부터 보면 각 A의 내각의 이등분선과 OB의 교점 이렇게 돼 있잖아. 요거 앞에 OB 찍이라고 안 하고 그냥 선분 OB라고 하자. 여기는 선분 OB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각 A의 외곽의 이등분선과 OB의 교점 돼 있는데 이거를 직선 OB라고 바꿀게. 왜냐면 그냥 OB 찍으로 하면 이거 선분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요 외곽의 이등분선은 선분 OB랑은 안 만나죠. 그래서 내가 약간 문제를 만들면서 좀 실수를 한 것 같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외곽을 이등분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Q다. 이런 상황인 거지 지금. 자 이래 놓고 PQ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이거 결국 뭐 몇 대 몇 이런 거 뭐 하면 되겠지. 해보자 일단. 자 그러려면 자 왼쪽 대 오른쪽이거든. 자 지금 왼쪽이 요 길이 오른쪽이 요 길이잖아. 이거 두 개를 알아야겠지. 근데 요게 좋네. 자 일단 요 길이 얼마야? 8. 일단 8 살짝 써볼게.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얘는 뭘까? 10이겠지. 3대 4대 5니까. 자 이렇게 된 상태야. 자 그러면 P쪽 바로 나오네. 자 왼쪽 대 오른쪽이 일단 몇 대 몇이야 지금? 왼쪽 대 오른쪽이 5대 3이란 말이야. 그러면 5대 3인 거지. 근데 딱 8칸이지. 그럼 바로 이 P는 뭐가 되겠어? 5,0이 되는 거지 이제. 그럼 P는 끝났고 Q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잘 봐보자. 자 Q를 볼 건데 자 5대 3이거든. 그러면 왼쪽에서 출발이 5 왼쪽에서 아니 오른쪽에서 출발이 3이야. 자 그럼 결국 여기가 얼마? 2대 3 이렇게 되는 거지. 진짜 그림 말고 2대 3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2가
좀 쓰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말로 가자. 여기가 8개지. 그럼 여기는 몇 개? 12칸. 자, 그럼 얘는 20,0 되는 거지. 그럼 PQ의 거리는 끝났지. 여기서 갑자기 막 루트 씌우고 있으면 안 되지. Y좌표 똑같으니까 X끼리만 빼서 15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 너무 쉽네. 자,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지금 이 문제 하나만 넣어놨는데 얘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각의 이등분선이랑 외각의 이등분선을 한꺼번에 보여주기 위한 문제를 그냥 하나만 넣어놓은 건데 어떤 도형이 나오든 각의 이등분선은 무조건 써먹는다. 이거 기억해줘야 돼. 찍자. 아 잠깐만. 잠깐만. 5초만 생각 좀 해볼게. 할 수 있어. 해보자. 자, 45번을 좀 먼저 해보자. 44번이 이제 재밌는 거라서 45번을 좀 먼저 해볼게. 자, 이거 보면 지금 자 문제 보면 모든 모서리 길이가 같은 사각뿔이래. 그러면 밑바닥이 정사각형이고 옆면들도 정삼각형인 놈들이지. 자, 이건 입체 도형이고 자, ACD의 무게중심, ADE의 무게중심, G랑 G'이 딱 있는 거야. 그리고 P랑 Q는 저 밑에 있는 변을 지나고 왔다 갔다 하는 놈이고.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G에서 P 찍고 Q 찍고 G'으로 가는데 이게 최소여야 되는데. 자, 요 정도는 중학교 때도 많이 했지. 입체 도형에서 막 최단 거리로 가는 거. 뭐 우리 막 이런 거 했잖아. 막 원뿔이 있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는 거. 뭐 이런 거 했지. 기억나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원뿔이 막 이렇게 있어. 근데 뭐 여기랑 여기가 있는데 뭐 이렇게 여기에서 갔다가 일로 다시 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요점을 찍고 이렇게 가는 거 뭐 이런 거 최소 거리 뭐 이런 거 한 적 있지. 괜히 얘기했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눈치네. 너무하네. 자, 다시 제대로 올려볼게요. 쉬운 걸로 가보자. 자, 이렇게 있어. 여기가 뭐 A야. 그러면 이걸 한 바퀴 샥 돌고 여기로 다시 올 거야. 저 주황색의 최소값. 했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했었지? 이거 평면도로 바꿨었지. 아니, 전개도. 이렇게 바꾼 다음 바꿔버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A'이다 하면 찍으면 요게 최소값이잖아.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얘를 이렇게 이해됐지 이제? 자,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자, 입체 도형에서 겉면을 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요놈의 최소값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개도를 펼친 다음에 끄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 짓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전개도로 바로 그려볼게. 정사각형이 있고 정삼각형이 이렇게 딱 돼 있고 딱 돼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가 무게중심, 여기가 G' 하면 어떻게 가라는 거지? C 가라는 얘기지. 자, 저 길이 뭘 이용해서 구해야 될 거 같냐? 딱 봐도 피타고라스 이용해야겠지. 자, 그러면 가로 세로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딱 한가운데일 때 얘를 가로, 그 다음에 얘를 세로 이렇게 하면 저 녹색 파란색도 하면 되는 거지. 자, 느끼자. 자, 한 변의 길이가 나왔나?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니까 한 변의 길이를 그러면 A라고 해볼게. 그럼 잘 봐. 요 부분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그렇지. 2대1 누구의? 높이 좋아. 자, 그러면 정삼각형의 높이 뭐였지?
사인 60도로 기억해도 돼. 자, 2분의 루트 3a가 될 거야. 그놈의 3분의 1인 거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은 2분의 루트 3a에다가 3분의 1 곱한 요런 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a지. 요 놈도 a니까 그 놈의 절반일 거 아니야. 그리고 파란색은 뭐 다를까? 똑같겠지. 자, 결국 이 보라색은 이렇게 써버릴게. 주황색에다가 루트 2 곱했다. 이해되냐? 1대 1대 루트 2니까. 자, 그러면 저 주황색에다가 루트 2만 곱하면 되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G'이라고 해놓고, 자, 주황색을 구할 건데 요 놈이랑 요 놈을 더하는 거야. 즉 2분의 1 a랑 6분의 루트 3a를 더했고 여기에다가 루트 2를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자, 살짝 정리 한번 해볼게. 뭐 a로 묶어도 되고. 자, 지금 그냥 가볼게. 그냥 가면 2분의 루트 2a 그 다음에 6분의 루트 6a가 되는 거지. 얘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30에다가 3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래. 자, 이 오른쪽을 전개 한번 해보자. 그럼 90 루트 2 더하기 30 루트 6인 거죠. 자, 루트 2의 개수로 적어보면 요거네? 요게 뭐여야 돼? 90. 2분의 a가 90. 그러면 a는 180이다. 이렇게 편하게 구할 수 있겠지. 이쪽도 비교해보면 6분의 a가 30 나와야 되니까 180.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 같은 것을 갖다가 입체 도형에서 이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문제는 방금 한 문제는 어떤 놈이냐면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고1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야. 그러니까 중학교 내용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반려에 안 집어넣으려고 했어. 중학교 문제니까. 왜냐면 중학교 도형은 도형만 가지고 해결한다고 그랬지. 식 이런 거 없이. 식 이런 거 하나도 없지 사실 지금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식이라는 건 방정식을 얘기하는 건데 뭐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안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마플에 있길래 그냥 넣었을게요. 자, 그 다음 가장 재밌는 44번을 한번 해보자. 자, 한번 느끼고 있어봐. 재밌어.
자, 느꼈나? 자, 한번 가보자. 자, 잘 봐야 되는데. 자, 얘는 일단 뭐 어려운 문제는 맞아. 근데 시작 자체가 시작만 좀 잘하면 그나마 좀 괜찮아. 그래도 어렵긴 한데. 근데 이 시작이 되게 중요해. 이 시작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생각이 안 난다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뭐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문제를 보면 내가 1번, 2번은 S1, S2여서 그냥 살짝 써놓고 자, 뭐 이렇게 시작 돼 있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여기 길이가 2인데 얘가 중점이라고 그랬어. 그치? 자, 그리고 여기가 각이 이등분선이지. 자, 얘가 지금 각의 이등분선이야. 자,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쪽도 각의 이등분선이거든. 여기가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이야. 그러면 얘네도 각의 이등분선이 될 거고 뭐 이런 상황이겠지 지금. 자, 이런 상황이야. 뭐 느껴지는 거 있냐? 저 밑으로 내려. 볼 밑으로 내려. 자, 일단 대충 이제 상황을 봐볼게. 얘는 중점이니까 이 선은 중선이야, 그렇지? 여기는 각의 이등분선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놈 대 요놈이 요놈 대 요놈이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쪽에서도 각의 이등분선이 있으니까 뭐 요놈 대 요놈이 요놈 대 요놈이다. 여기서도 요놈 대 요놈이 요놈 대 요놈이다. 뭐 이런 거 다 여기저기서 써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나는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거든. 여기서 뭐냐면 이랬으면 좋겠다. 자,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접근을 할 때 뭐 막 도형 문제는 특히 막 보조선을 긋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 그러면 막 보조선이나 뭐 이런 걸 활용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이 있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해설지를 막 그럼 이런 선을 그으래. 그럼 그때부터는 다 돼. 그럼 그 선을 왜 긋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사실. 왜 저 선을 긋는다는 생각을 할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 자, 이 문제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그냥 막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뭐 보조선뿐만이 아니라 내가 도형에서 뭔가를 해야 돼. 추가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 하는 생각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도형의 특징이나 성질 같은 걸 활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원이 있으면 반지름, 중심 이런 게 중요하겠지. 그럼 느닷없는 선을 긋는 게 아니고 원의 중심에서 어디다가 선을 긋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런 도형이 있었다고 해보자. 이때 내가 어떤 선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막 느닷없이 막 이런 거 긋는 거 아니잖아. 중심에서 반지름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반지름을 그럼 이런 거 그을까? 이런 것도 아니겠지. 누군가랑 만나는 뭐 이런 데다가 그어가지고 뭐 직각 이런 거 활용해 뭐 이런 거 하겠지. 이렇게 나와 있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 또는 어떤 도형을 만드는 거. 뭐 직각삼각형을 만들도록 수선을 긋는다거나 이렇게 도형 자체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조선을 그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바램이 있을 거야.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하러 들어가는 거야. 이런 느낌도 되게 중요해. 자, 그럼 내가 질문을 이렇게 좀 좁혀서 던져볼게. 저 점P가 뭐였으면 좋겠냐? 무게중심이면 좋겠지. 나도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들었어. 얘가 무게중심이라면 뭔가가 될 것 같아. 얘가 무게중심이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2대 1이 될 거고 여기도 2대 1이 될 거고 요렇게는 중점일 거고 근데 그게 아직 확인이 안 되지. 왜냐면 얘는 중점이니까 중선이 맞는데 이건 그냥 각만 이등분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이 중선이 되려면 얘가 무슨 삼각형이어야 될까? 이등변 또는 정삼각형이어야겠지. 잠깐 여기다가 다시 한번 보면 아마 내가 이거 그림 한번 그렸던 것 같긴 한데 자, 정삼각형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수선을 딱 그으면 각도 이등분하고 중선이기도 하겠지.
그 다음에 이등변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됐을 때 딱 두 선을 내리면 똑같고 각도 이등분하고 뭐 이럴 거라는 말이지. 그러면 요 CE가 각의 이등분선이면서 중선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럼 그걸 확인하러 가야 돼. 그러려면 이등변이어야 되니까 요 길이도 2다 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아내면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야. 자,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이 상태에서 AC의 길이를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자, 그러면 뭘 하면 좋을까? 선을 긋는 거랑 비슷하거든. 자, 연습. 내가 좁혀서 힌트를 줘볼 테니까 생각해봐. 자, 지금 내가 필요한 건 AC 사이의 길이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돼. 2라는 걸 내가 알아내고 싶어. 근데 이 상태로는 안 돼서 내가 뭔 짓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 다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뭘 좀 해야 될 것 같아. 작업을. 아니야. 우리 한 적이 있어 이미. 그 여기 지금 저기 지금 다음 게 여기 지금 뭐지? 아 저거 준서니까 그 파푸스가 아니? 그렇지. 자, 정확하게는 파푸스의 중산 정리라기보다는 물론 뭐 그걸로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파푸스의 중산 정리를 써도 되나? 잠깐만 확인 한번 해보고 그것까지 쓴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 잠깐만 이거 제곱하면 12. 얼른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12 더하기 x 제곱이 2배의 7 더하기 1. 이렇게 해도 되겠네. 자, 그러면 이따가 이것도 정리해 줄게. 자, 일단 중선 정리를 알고 있다면 AC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이건 아니었어. 자, 파푸스의 중선 정리 증명할 때 우리 무슨 짓거리 했지? 좌표 축 만들었지. 네.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생각을 왜 하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도형 안에서는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우리 뭐해? 좌표 알면 되지. 그럼 좌표를 만들려면 축이 있어야 되지.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원점을 누구로 잡아야 좋을까? 쓰기. 나는 B가 좋은데 중점이잖아 B가. 자, 이렇게 잡는다고 해보자고. 자, 그러면 요 C는 1,0이고 요 B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얘는 뭐 A, B 이렇게 이제 잡아보자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뭐 아까 했던 대로 뭐 중선 정리를 써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냥 AC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려면 써먹어야 될 것이 자, 일단 AB 길이 알고 있잖아. 네. AB 길이가 지금 뭐냐면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얘가 2루트 3이다.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이게 12다. 이런 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C도 해볼 수 있는, AC 말고 AD. AD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AD 길이는 루트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루트 7이다.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7이다. 자, 얘랑 얘를 연립을 한다고 생각하면 B를 날려버릴 수 있는 거지. 자, 여기다 그냥 빼라고 했어. 자, 빼버리면 그냥 차근차근 쓸게. 이렇게 되는 거고 A제곱하고 B제곱도 가고 2A가 4. 그러니까 A는 2.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지. 자, 그럼 B는 뭐예요? B는 위에 있으니까 루트 3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자, 그러면 A의 좌표가 2, 루트 3이 되는 거고 AC의 거리를 구해보면 1 더하기 3 해서 답은 2 이렇게 딱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등변인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는 좌표축 설정 안 하더라도 중선 정리로도 가능하고 중선 정리를 기억한다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 2배의 AD 제곱 더하기 PD 제곱이다. 요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지금 AB의 제곱이면 12 더하기 뭐 X 제곱이라고 하고 2배의 AD의 제곱이 7 BD의 제곱은 1 하면 X 제곱은 4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2라는 걸 알아낼 수도 있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까지 되면 거의 다 된 거야 이제. 물론 복잡하긴 하지만. 그럼 요 길이가 2라는 거 알았고, 그러면 얘가 중점이라는 거 알았고, 그러면 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P가 G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가볼 건데, 자, 좀 복잡하긴 한데, 이제 쓰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잘 봐봐. AD가 루트 7이야.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일까? 3분의 1 루트 7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2 루트 7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봐봐. 여기 길이가 2거든. 여기가 루트 3이야. 그러면 C2 얼마일 것 같아? 1이겠지. 자, 잠깐 이쪽에다가 지금 여기가 이제 직각인 것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자, 근데 여기에서 요 길이가 2고 얘가 루트 3이야. 그러면 요 길이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요 길이 얼마일까? 3분의 1이겠지. 얘 지금 무게중심이니까. 그 다음에 요 길이는 3분의 2 되겠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1번, 2번 써져 있는 놈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상황이야. 이제. 자, 한번 해보자. 자, 1번 먼저 구하려고 해볼게. 자, 보이는 모양 그대로 한번 내가 그려볼게. 자, 요 넓이 구하려고 할 거거든. 뭘 써먹어야 될까? 또 직각도 좋고. 너비의 전체 너비의 어? 이게 뭐라고? 전체 너비의 3분의 1 좀 이상하네. 자, 자, 이렇게만 생각해. 요 놈의 넓이 구한다고 생각하고 이 그림에서 어떤 걸 써먹으면 좋을까? 닮음도 맞고 각의 이등분선 써먹어야겠지. 뭔 얘기냐면 얘랑 얘가 몇 대 몇인 줄 알면, 예를 들어서 이 쬐깐한 삼각형은 내가 못 구하더라도 이 큰 삼각형이라도 구하면 몇 대 몇 쪼개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제 잘 봐봐. 자, 그런데 물론 지금 상황이 여기가 P고 여기가 EA야. 얘가 딱 직각이지. 그러면 지금 2P랑 2A 길이 구할 수 있지. 구해져 있지 이미. 자, 이제 잠깐만 내가 색깔도 맞춰줄게. 얘가 요거고 여기가 요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3분의 1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지. 자, 알고 있기도 한데 요렇게도 접근을 한번 해볼게. 자, 뭐냐면 자, 삼각형 APE 요거 있잖아. 자, 얘는 전체 삼각형 ABC의 6분의 1이다 느껴지냐? 자, 그림이 저렇게 돼 있지만 무게중심일 때 이렇게 쪼개면 요거 하나가
6분의 1이지. 자 그러면 얘 전체의 6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잡아보고 갈게. 자 그러면 여기가 알파벳이 뭐야? R. 자 이 상태인데 자 일단 이 보라색 길이가 3분의 1이고 주황색 길이는 3분의 1 루트 7이야. 자 그러면 요놈들 보대 주가 몇 대면? 1대 2 루트 7 맞지? 자 그러면 요 위쪽도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1대 2 루트 7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이제. 자 그럼 여기에서 이 ABC는 그냥 내가 전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삼각형 PER의 넓이는 전체의 6분의 1을 1대 2 루트 7로 나눈 놈 중에 1짜리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이해됐지 이건? 좋아. 자 그래서 S1이 얘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S2 구하러 갈 거야. 자 지금 요 길이가 3분의 1 루트 7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2고 지금 나는 이 부분을 구할 건데 자 얘도 전체 6분의 1인 거 보이냐? 자 봐봐 이게 물론 뭐 이것저것 찾아보면 할 수야 있겠지만 이 위에 놈은 직각이니까 그나마 넓이를 구하는데 요 놈은 지금 구하기가 빡세 보이지. 근데 이게 전체 6분의 1이라는 걸 알면 이렇게만 즉 전체 넓이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풀 수 있거든 결론적으로는. 왜냐면 분수로 나왔지. 그러니까 약분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체 넓이가 얼마인지 몰라도 구할 수 있지만 최소한 이 PDC가 얘랑 같다는 건 알 수 있지. 그럼 여기서 넓이를 구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써버릴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요놈이든 요놈이든 전체의 6분의 1짜리다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리고 무게중심이 나왔는데 넓이 얘기하고 있으면 그건 당연히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자 그럼 얘는 이제 비슷하게 해볼 거야. 자 여기가 몇 대 몇? 여기가 지금 요놈 대 요놈이 루트 7대 2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삼각형 PQC의 넓이는 전체의 6분의 1에다가 얘를 루트 7대 2로 나눈 놈 중에서 2개짜리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요게 S2. 그러면 나는 요 놈분의 요 놈 구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전체 6분의 1 저런 건 약분이 될 거. S1분의 S2네.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자. S1분의 S2는 이제 위아래 바꿔야 되지. 일단 다 써보면 전체 6분의 1 그 다음에 1 플러스 2 루트 7분의 1 그 다음에 위에는 전체 6분의 1에다가 요게 되는 거고 난 이제 얘만 구하면 되는 거지. 자 일단 날릴 거 다 날리자. 전체 6분의 1, 전체 6분의 1 이거 날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이제 유리화 같은 거 해야 되고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일단 요 놈분의 요 놈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루트 7 더하기 2분의 2 더하기 3 루트 7 이렇게 써보자. 그 다음에 유리화 하면 되는 거지 이제. 자 유리화를 하려면 루트 7 빼기 2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럼 밑에는 7 빼기 4니까 3 되겠지. 자 위에 전개해보면 2 루트 7 빼기 4 더하기 4, 7에 28 빼기 8 루트 7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3분의 자
24 빼기 6 루트 7 이렇게 되겠지. 약분되네 이거. 야 계산 잘했지? 그러면 8 빼기 2 루트 7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A랑 B가 누군지가 나오지. A가 8, B가 마이너스 2 하면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오케이? 재밌네. 자, 그래서 자 과정이 좀 길었는데 이 정도면 꽤나 어려운 문제야. 꽤나 어려운 문제고. 자,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자, 일단 내가 아까 가계 2등분선 몇 대 몇 왼쪽 대 오른쪽 이게 고3 때까지 나온다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잘 나와. 도형 안에 그게 숨어 있어가지고 얘랑 얘가 몇 대 몇인지 알아내야 돼.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오고 지금 요거는 고3 때나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내가 말했던 문제에 비하면 조금 쉬운 편인 거야. 이게 왜 쉽냐면 지금은 뭐 루트 7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 그때는 이제 뭐 사인 세타 뭐 이런 게 여기에 섞여 있을 뭐 난리가 나. 아무튼간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날 텐데 아무튼간 이 정도는 지금부터 한 번씩 봐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가계 이등분선을 갖다가 어쨌건 이렇게 도형 곳곳에 숨어 있을 거다. 가계 이등분선에 성질을 써먹는 게. 그래서 지금 루트 7 들어가고 막 유리고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뭐 별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뭐 별건 아니야. 그래서 원래 어려운 문제라는 건 되게 어려운 짓을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게 그냥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대신 이제 이 문제의 시작이 중요했었지. 뭐였냐면 얘가 이등변이라는 거를 최대한 빨리 알아내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문제인 거야. 그걸 알아내지 못하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사실. 그래서 이제 AC 길이가 2라는 걸 알아내는 방법이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상황인데 일단 첫 번째로 뭐 중선 정리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해결도 되고 저렇게 시작을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저히 막 저런 것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간단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내가 구하고 싶은데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 내가 무슨 짓 했었지? 이런 거 생각하는 거지. 그럼 좌표가 있으면 되네? 아씨 그냥 뭐 좌표 한번 찍어봐? 이러면 되는 문제가 되게 많아. 나도 어렸을 때 떠올려보면 도형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 그럼 다 돼 사실. 계산이 좀 복잡해도 다 돼. 그래서 막 그렇게 졸라 애써서 막 몇십 분 동안 해결을 딱 해서 해설지 봐보면 요런 성질 때문에 이거다 뭐 이렇게 바로 나올 때가 되게 많았거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이제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아이씨 한번 해볼까 하고 고생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내가 최근에 쇼츠에서 본 건데 무슨 어떤 서울대 어떤 교수님이 알아? 이상하게 생긴 아 그런 거 아니야. 이상한 소리 하네. 자 뭐냐면 어떤 서울대 교수님이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그 사람의 제자들이면 어쨌건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내 제자들이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 거기 가서 일을 얼마나 잘하나 어떤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이런 걸 얼마나 잘 완성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다 다르더라는 거야. 그래서 좀 신기했대. 왜냐면 이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 졸라 하고 똑똑한 놈들이 와서 대학을 와서 이제 취직을 했으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일을 잘하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안 좋은 대학교 나온 놈이 일 잘하고 있는 놈들도 많고 서울대 나왔는데 일 졸라 못하는 놈들도 많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일을 잘한다는 건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는 거에 이유가 뭘까가 궁금해진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러면 학력이 결정하는 게 아닌 거네 지금. 서울대 나왔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학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잘했냐 수학을 잘했냐 뭐 과학을 잘했냐 뭐 이런 걸 다 막 이제 조사를 해본 거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근데 딱 하나로 얘기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그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특이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대. 그 회사에 가서 일을 잘하는 놈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가 보이긴 뭐였대.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하나를 놓고 막 30분, 1시간씩 고민해 본 적이 있는 놈들이었대,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나한테 무슨 벽이 생겼을 때 이거를 깨보려고 졸라 뭔가를 해본 거야, 일단. 그러니까 그 집념 같은 게 있는 사람인 거지. 그런 놈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무슨 벽이 생겼을 때 이거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보는 거지. 누군가는 엄마 찾고 있다고 이렇게. 네, 엄마 뭐 이제 지금 너네 나이 엄마를 찾진 않겠지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어쨌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아씨 모르겠다 이 정도만 하지 말고 답이 안 나와도 되니까 일단 졸라 해봐 그냥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닐 수도 있고 나도 뭐 옛날에 이제 대학교 때 과외를 했었을 때 걔가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딱 한 문제를 틀려가지고 그 문제를 갖고 와서 같이 풀어봐 아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미치겠어 막 별짓거리 다 해봤거든 아 근데 미치겠더라 막 1시간 동안 걔랑들랑 같이 막 야 이거잖아 아 이거 안 되지 막 계속 뭐 이렇게 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서 생각이 나더라고 이제 아씨 이거야 내가 뭐 이런 적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고민을 뭐 같이든 혼자든 아무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선생들도 힘들어 어려운 문제는 근데 막 졸라 해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면 수학도 성공할 거고 그럼 대학도 성공할 거고 회사에서도 성공할 거야 그래서 깊은 고민을 많이 해보자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찍고 잠깐 쉬었다가 직선 들어가요